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아 보세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하나쯤, 아니 몇 개쯤 내려놓지 못한 짐이 떠오르시나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우리가 늙어서 힘든 이유는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말없이 등을 짓누르는 짐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은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그 짐에서 벗어난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편안해질까요?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후반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응원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고 따뜻한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 5년 동안 60대와 70대, 그리고 80대 어르신들까지 만나서 들었던 공통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말하더군요. 나이가 드니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 그 마음의 무게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다들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평생 쥐고 살았던 무거운 짐.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마음. 자식에 대한 기대라는 짐. 돈에 대한 불안이라는 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짐. 사람들의 시선, 체면, 자존심, 남들보다 뒤처질까 하는 비교. 심지어 이미 지나버린 과거까지도 짐이 되어 우리를 붙잡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늙어서 정말로 홀가분하게 사는 법.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먹자라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 공자, 노자, 정약용 같은 옛 성현의 가르침.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한국 시니어들의 실제 경험. 그리고 함께 울고 웃으며 나눴던 현실적인 노년의 고민을 모두 담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는 확실히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이 20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무거운 짐 하나가 아주 작게라도 내려갈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평생 참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뒷바라지로, 누군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누군가는 아픈 부모를 돌보느라, 또 누군가는 남들 눈치 보느라 자신의 마음을 챙길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정작 노년에 와서는 그 짐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쉽게 지치고 한 번 상처받으면 오래 가고 그래서 노년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거의 같은 시기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구나. 버릴 건 버리고 가벼워져야겠구나.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잡고 있었구나. 오늘은 바로 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홀가분함을 되찾기 위한 26가지 지혜를 이야기할 텐데요.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정말 이걸 내가 계속 짊어지고 살아야 하나? 그리고 그 질문 하나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짐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 늙어서도 이렇게 가볍게 살 수 있구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 대한 기대 내려놓기.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짐이자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평생 흔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가 말합니다. 나는 자식 때문에 살아. 자식 잘 되면 나는 그걸로 됐지.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정말 자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까요? 그리고 자식도 여러분의 기대를 모두 짊어지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면 기대할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기대를 놓을 때 자식은 오히려 편안해지고 더 다가옵니다. 어떤 70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기대니까 애는 자꾸 숨더라. 내가 내려놓으니까 얘가 나한테 먼저 연락하더라.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자식이 아니라 결국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사랑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걱정이 지나쳐 기대가 될 때입니다. 얘가 나를 챙겨야 하는데, 얘가 도와줘야 하는데, 얘가 효도해야 하는데, 이 기대들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한 68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애들한테 너무 많이 바랐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보니 애들도 자기 삶이 있더라고. 그걸 내가 이제야 알았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정약용의 말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곤 합니다. 기대가 많으면 근심이 많고 바람이 적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대를 낮추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을 가벼이 하면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식은 효도할 의무가 있지만 여러분은 기대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쓰는 순간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어떤 72세 어머니의 사연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해외에 살고 있어 명절에도 잘 못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함과 외로움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자식한테 마음을 기대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 챙겨주지 못하겠구나. 그날 이후로 그 어머니는 작은 동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운동도 하고 소풍도 가고 가까운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이 훨씬 밝아졌고 자식에게 느끼던 서운함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아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담이 사라지자 마음이 열렸던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해져 갑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인생을 즐기는 모습만큼 자식에게 든든한 안도감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 선언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무게를 단숨에 30%는 가볍게 해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짐. 바로 돈에 대한 불안 내려놓기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문제로 마음을 깊이 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깊게 공감하실 겁니다. 돈에 대한 불안. 노년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짐이죠. 우리는 평생 돈 때문에 울고 웃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괴롭고, 돈이 생기면 또 불안해집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불안은 더 크게 자리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린 결론은 놀랍게도 단순했습니다. 돈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한 것.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연금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이 끝도 없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돈은 쓸 때 가치가 생긴다는 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74세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모아두면 안심이 될 줄 알았어. 근데 모아둬도 불안하더라고. 이걸 언제 써야 하나, 뭐에 써야 하나. 그 생각이 더 괴롭더라고. 맞습니다. 노년의 불안은 돈을 갖고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생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돈은 미래의 두려움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해 마음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통장에 꽤 많은 돈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2,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현재의 작은 행복까지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70세, 75세, 80세. 남은 인생은 점점 유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쓰지 못한 돈은 결국 미사용품처럼 남겨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보다 돈을 이유 없이 쌓아두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불안한 법입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는 쓰자. 삶의 질을 지키는 데는 아끼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바꾼 분들은 놀랍게도 불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 78세 김 여사는 평생 돈 걱정하며 아껴온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크게 악화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후회된 것이 내가 왜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가혹했지 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조금 더 좋은 걸 먹고 아프면 미루지 않고 병원을 가고 가끔 작은 여행도 다녀오고 집에 필요한 물건도 적절히 사두고요.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니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돈은 누군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을 고통 없이, 불안 없이 보내기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노년의 돈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년의 불안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모자랄까 바라는 막연한 두려움.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은 현실적인 점검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지출을 줄이고, 고정비를 관리하고, 집안 물건을 최소화하면 노년의 생활비는 생각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써본 뒤 놀라워하죠. 이렇게만 관리해도 충분히 살 수 있었네. 돈은 많고 적음보다 관리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돈이 아니라 삶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는 순간 여러분 삶의 무게가 확 줄어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 바로 건강에 대한 강박 내려놓기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만 좋으면 다 괜찮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며 또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 걱정이 지나치면 그 자체가 병이 된다. 이미 아프지도 않은데 앞으로 아플까 봐. 어디가 조금만 불편해도 큰 병이 아닐까 봐. 온 마음이 건강 걱정으로 덮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 강박. 노년의 마음을 가장 조용히 무너뜨리는 짐입니다. 저는 76세의 한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아이고, 진짜 아픈 건 몸이 아니더라고요. 아플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 이 말에 주변 어르신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 강박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일상을 위축시키고 관계를 좁아지게 만들고 삶의 즐거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제가 어떤 72세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그분은 웃으면서도 씁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디가 나빠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어지러워도 큰 병인가 걱정하고, 조금만 숨이 차도 병원을 뒤져보고, 조금만 피곤해도 나이 탓을 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걱정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지켜진다.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산책, 자기 몸에 맞는 수면 습관, 과도한 자책 없는 생활 리듬. 이 네 가지가 지켜질 때 건강은 자연스럽게 버텨줍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건강을 두려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쌓이면 몸이 조금만 신호를 보내도 크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몸보다 마음이 먼저 긴장합니다. 한 69세의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다니는 시간이 인생의 전부가 된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 정작 큰 병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분이 어느 날 마음을 바꾸고 필요할 때만 가자. 나머지는 내가 내 몸과 얘기해보자. 라고 결정하신 뒤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몸을 두려워하는 대신 자기 몸과 동료처럼 지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이 아팠고 충분히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이제는 몸을 원망하기보다 몸을 위로하고 다독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약용의 한 문장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몸은 마음의 그릇이요. 그릇이 깨지면 마음이 흩어진다. 이 말은 단지 외모나 예절에 관한 말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불안하면 몸은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면 몸은 생각보다 오래 버텨줍니다. 저는 실제로 80대 어르신들 가운데 몸은 예전보다 약해졌는데 마음은 더 튼튼해졌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건 걱정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태도였습니다. 아프면 치료하면 되지. 나이 들었으니 조금씩은 불편한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건강을 더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말 것. 이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삶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순서를 바꾸면 노년의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건강을 걱정하는 대신 나를 돌보겠다. 완벽한 건강은 없지만 나에게 맞는 건강은 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 여유롭고 홀가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 우리를 괴롭혀온 또 하나의 무거운 짐. 바로 체면과 자존심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내려놓지 못한 짐. 그리고 노년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짐. 바로 체면과 자존심입니다. 한국 부모 세대는 체면 때문에 울고 웃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은 척. 아픈데도 멀쩡한 척. 상처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 평생 그렇게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면을 지키느라 평생 가슴속에 쌓인 그 억울함과 외로움,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73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 젊은 시절은 남들 눈치만 보다가 다 갔다. 근데 늙어서도 아직 그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많은 한국 부모들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평생 스스로보다 남을 더 신경 쓰며 살았던 세대. 남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하고 받은 상처도 혼자 꿍꿍 앓아야 했던 세대. 그 짐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무겁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도 체면을 붙들고 있으면 남은 인생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데도 나는 괜찮다며 도움을 거절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별거 아니야라며 병원 갈 타이밍을 놓칩니다. 마음이 외로운데도 그 나이에 뭘이라며 관계를 닫아버립니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체면이 있지 하고 참고 넘깁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몸은 더 상하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먼저 사과하는 것이 체면 닦이는 일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끝내 말하지 못하고 관계가 멀어진 적.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셨죠. 그때 그냥 한마디만 했으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체면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체면은 나를 지켜주는 갑옷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갑옷을 벗어보면 알게 됩니다. 갑옷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는 족쇄였다는 걸. 저는 한 80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평생 티격태격하며 살아왔지만 자존심 때문에 단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수고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프고 나서야 그분은 말합니다. 그거 한마디만 했으면 우리 인생이 더 좋았을 텐데 자존심이 뭐라고 그걸 못했을까? 이 말 속에는 평생 체면 때문에 붙잡히고 인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한 세대의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홀가분하게 살기 위해 꼭 내려놓아야 하는 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짜 체면, 쓸데없는 자존심. 정약용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높낮이는 마음이 정하는 것이지 체면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노년의 삶은 체면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과 편안함으로 완성됩니다. 미안해라고 먼저 말할 용기, 힘들다라고 솔직히 말할 여유, 도와줘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심, 고맙다라고 표현할 따뜻함. 이 네 가지가 체면을 내려놓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노년에 들어 좋은 인간관계는 체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함에서 나옵니다. 따뜻함에서 나옵니다. 허물없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갑옷을 벗고 가볍게 걸어가셔도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흉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진짜 모습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에 특히 많은 분들이 붙들고 놓지 못하는 짐. 바로 과거의 상처와 후회입니다. 이제 5번째 짐. 많은 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끌어안고 놓지 못했던 짐. 바로 과거의 후회와 상처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 속에서 가장 오래된 짐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대답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과거 일입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던 선택. 그때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행동. 그때 했던 말. 그때 하지 않았던 말.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내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더 잘하지 못한 죄책감. 이별, 실패, 오해, 감정의 골.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마음을 붙잡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과거가 아니라
그때의 나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 마음이다. 70대, 80대가 된 지금, 우리는 이미 너무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순간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마음을 찌르죠. 80세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괴롭힌 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더라고. 내가 끝내 용서하지 못했던 나 자신. 이 말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비슷하니까요. 과거는 사라졌지만 그 기억에 매달린 마음은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과거를 붙들고 있는 마음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볍게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무게는 사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지금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 75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그분은 한참을 뜸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 못한 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이제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릴 수 없는데 그래도 자꾸 생각나. 그분의 눈물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시절의 어르신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후회는 죄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증거예요. 그 말에 그분은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때 못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랑했던 거였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후회는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는 그만큼 깊이 마음을 주었던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후회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과거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처는 10년, 20년, 40년이 지나도 가슴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아주 깊은 곳에 박혀 있던 작은 조각처럼 손만 대도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때의 나를 용서하겠다. 이 마음을 선택할 때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과거는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자는 머무르면 고통이 되고 흐르면 자유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정약용도 흘러간 일은 흘러간 대로 두어라. 고 남겼습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과거는 붙들 힘을 잃었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과거의 후회와 상처를 놔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상황에서 그때의 마음으로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때의 나는 정말 힘을 다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안아주는 순간 과거의 상처는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지나간 한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가볍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과거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6번째 짐. 노년에 들어서도
쉽게 놓지 못하는 것. 바로 소유와 집착입니다. 우리가 늙어서도 쉽게 놓지 못하는 또 하나의 짐. 바로 소유와 집착입니다. 물건, 집, 공간, 추억, 관계. 심지어는 필요 없는 걱정까지도 우리는 손에 꼭 쥐고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에 들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과함입니다. 물건이 많아서 답답하고, 관계가 복잡해서 힘들고, 집착이 많아서 마음이 지치고, 나누지 못해 마음이 막히고, 놓지 못해 삶이 버거워집니다. 한 78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을 버리면 집이 깨끗해지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깨끗해지더라고. 맞습니다. 버리는 것은 방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순간 그 물건에 붙어 있던 감정도 함께 떨어져 나갑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니 그동안 무겁기만 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에 필요한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 이불, 옷 몇 벌, 정리된 서랍, 필요한 약과 기록, 안전한 공간,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몇 가지 작은 물건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추억의 잔해거나 언젠가 쓸 거야라는 환상일 뿐입니다. 한 74세 어머니는 집안을 대대적으로 정리한 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묶여 있던 과거였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마음 깊이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이 아니라 감정을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죠. 노년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남기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 집도 넓을 필요 없습니다. 관리하기 편하고, 청소하기 쉽고, 혼자 있어도 안심되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큰 집에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한 집이 진짜 승리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편하게 웃을 수 있는 두세 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약용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벗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적은 벗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노년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만날 때 기운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관계만 남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집착.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많은 순간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을 견디는 힘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내려놓을 것이다. 이제는 가볍게 살겠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 이 선언 하나가 남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돈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건강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불필요한 소유와
집착을 내려놓으며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 홀가분한 노년이란 엄청난 지혜나 큰 성공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고, 충분히 버텨오셨고, 충분히 이겨내셨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삶이 아니라 가벼운 삶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더 버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 더 가벼워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 짐 하나라도 내려놓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벼워지고, 더 단정해지고, 더 평온해지는데 지혜담이 작은 등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지혜, 가벼운 삶, 홀가분한 마음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고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혜담이었습니다.